대만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바로 광주로 향했던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제 5.18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의 가족분들을 대변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전우원 씨는 참배 없어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라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과 행보, 최진봉 교수님, 전두환 일가 중에서는 사실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5.18을 방문해서 직접 저렇게 사과하고 또 묘비에 헌화하고 묵념하고 또 자기 고도까지 버텨서 묘비를 닦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광주에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이나 그 협회에서도 저분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 같아요. 뭐 저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저게 뭐 꾸며진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저 모습이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게 만약에 계획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하겠다고 준비하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도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직계자손 중에 최초로 전두환 씨 직계자손 중에 어쨌든 손자 얘기하자면 최초로 와서 5.18에 그 본인의 할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행동인데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추징되지 않은 아직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벌금에 대해서도 추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우원 씨의 저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도 좀 같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5.18 유족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전우원 씨를 끌어안고 다독이는 영상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만 가도 너무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과가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망울동에 와서 이 연령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전두환이 손자인데 이렇게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말도 하고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멋지겠죠. 그러니까 저게 손자는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나이였고 전우원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책이나 뭐 영상물을 통해서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결심을 하고 저기까지 갔고 인상적인 보도를 봤어요. 5.18 묘역을 관리하시는 그 관리소 직원분 얘기인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인부터 뭐 셀럽들의 참배를 받지만 전우원 씨가 이 자기 코트를 벗어서 닦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자기가 이 수십 년 여기 관리소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다. 그만큼 인상적인 그런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물론 어른들은 이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브란트 서독 총리 뭐 위상은 좀 다르지만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에게 비가 내렸던 포도 위에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첫 발걸음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뭐 고인이 됐고 그 유족들은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어떤 그 걸음이 내디뎌졌다는 점에서 서 있으면 뭐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저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감동과 울림을 광주 분들에게 또 많은 그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줬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단이 된 게 뭐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금 전우원 씨가 본인이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경찰에 직접 또 이렇게 불려가기도 했었고 응급실에 가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아 계실 때
추징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갚았고 네. 그리고 아들 노재현 씨가 5.18 묘역을 수차례 이제 방문해서 사과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 보였는데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하나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손자가 사실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모르는 손자가 이런 걸 하니까 지금 아마 5.18 유족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좀 찜찜한 구석은 있습니다. 과연 네.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반성인 것인지 아니면 집안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했던 돌출적인 문제인 것인지 그는 좀 더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네. 그 아들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냥 이 무시할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한번 아들들과 지금 이순자에서 살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전원 씨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그 유튜브 영상 자체만 봐도 마약 투약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간이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뭐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한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처벌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물론 이제 연장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모발 등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전우원 씨가 스스로 자진 입국을 갖다가 했고 예. 본인 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냥 따로 옛날 뭐 어떤 차관처럼 그렇게 막 나가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전우원 씨가 폭로했던 전두환 비자금 의혹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계속 이뤄질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이 부분은 검찰이 고민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이게 추징금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조사가 실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검사들이 더 잘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시효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자금을 허술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더 정확한 실질적인 제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사가 더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광주 방문까지 들여다봤습니다.